서울신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 김동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경선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이렇게 쏠림으로 돼서 가는 것은 압도적 정권 교체에 빨간불을 켜게 할 것입니다. 말바꾸기를 하면은 정책에서는 쥐약입니다. 기본소득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결국은 뺐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3, 4, 5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20년 전 제가 비전 2030 만들었을 때보다 더 후퇴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해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또는 경제의 흐름을 모르거나. 우선 충청과 영남의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은 담담하게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 경선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정 후보에게 이렇게 쏠림으로 돼서 가는 것은 압도적 정권 교체에 빨간불을 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민주당에 민주가 있고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경선판도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경사가 아주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죠. 여러 차례 캠프에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타다지 않은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는 치열하게 다른 후보와 경쟁하고 싶고요. 멤모드 선대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가 단기 필마의 정신으로 후보 중심으로 하겠고요. 대규모 조직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동원할 조직도 없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와 또 우리 청년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유쾌한 캠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제 선거의 중심은 비전과 정책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제가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내란 종식은 단순히 선거 끝나서 정권 교체를 하는 특정한 민주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당이 바뀌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의 충족에 불과할 뿐이지요. 충분 조건은 거기에 더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포함한 정치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안 그래도 쪼개져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선거를 끝나고 더 쪼개지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정치개혁, 경제 살릴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내란 종식과 정치교체 이상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가 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호남 후보자분들께 반드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도 과감하게 했습니다. 많은 지금 정치 지도자나 후보들이 감세 이야기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했고 여성 정책 발 빼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 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앞날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부를 하면은 그런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 호남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한 것은 더 큰 민주당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소리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약에 제가 아예 포기를 한다면 그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국민 앞에 면목이 없는 일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중도 포기했고 어떤 분들은 깨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 심정으로 주어진 환경화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경제에 대한 비전, 그리고 글로벌 이슈, 그리고 통합에 대한 이슈를 내기 위해서 왔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지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인식공격성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는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그렇고 감세와 증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상대하는 전략 가지고도 이야기를 강하게 했고요. 여성 정책도 민주당과 후보들이 비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강하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경선의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선 룰이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토론회 실질적으로 한 번 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국민 여론조사 끝나고 해요. 토론의 방식도, 토론의 규칙 자체가 그렇게 세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가 어려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토론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 토론에서 본 것처럼 트럼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감세 맞느냐, 이거는 잘못하면은 거짓말 될 수 있다. 교육 재정에 있어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남은 토론 과정에서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판단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헐뜯기 이런 건 하지 않는 것이 제 선거 캠프의 큰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컨대 뭐 개인의 지금 대두되는 문제,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개인의 신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런 경선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보다 민주당이 더 크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되고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냥 차차석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 과정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 문제될 것이고 압도적 정권 교체에 저는 경고등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셨을 때 민주당의 정체성은 좀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표퓰리즘으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제대로 된 진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한 것이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5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공정과 호영입니다. 공정은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죠. 호영은 약자에게 더 신경 쓰고 약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표를 의식하고 중도 보수가 어떻고 또는 감세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죠. 정책도 마찬가지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말 바꾸기를 하면은 정책에서는 쥐약입니다. 기본소득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결국은 뺐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보 노무현처럼 지지자들로부터 얘기를 듣더라도 국가와 국민에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동반 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 성장이 앞선다, 분배가 앞선다 얘기를 했고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 효과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논란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종식시켰어요.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된다. 두 바퀴다. 분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결국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질 높은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목표치를 내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3, 4, 5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20년 전 제가 비전 2030 만들었을 때보다 더 후퇴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또는 경제의 흐름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 대연정,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5대 빅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일의 진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또는 사회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5개 중에 하나가 기회경제 빅딜입니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 삼각 빅딜하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리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삼각 빅딜 같은 것이지요. 기후경제 빅딜도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하는 대신에 원전 또 신재생 에너지 간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그리고 대규모의 신재생 투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성장 몇 프로고 뭐 투자 100조 200조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암세하겠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통합 문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집권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빛의 연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의 정파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51대 49가 아니라 압도적인 그 승리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권 교체가 된 뒤에는 연합정부 만들고 싶어요. 촛불정부 이후에 민주당 정부 만들어서 그 후에 그 큰 힘에 합치는 모습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합정부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 들어온 그런 연합정부 만들고 싶고, 다만 그 연합정부에서 탄핵에 반대한 내란에 참여한 세력은 거기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의 여당 쪽에서도 뭐 여기에 함께한 탄핵 찬성 내지는 내란 중에 하면 같이 뭐 할 수 있겠죠. 물론 탄핵에 반대한 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그런 연합정부 내지는 협치는 뭐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 쓰는 문제입니다. 천하의 인재를 쓰겠습니다. 탕평책으로 정말 유능한 분들 계파 가리지 않고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 문제인데요. 재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런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정말 균형 잡힌 재정 투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재정 투자에 있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대단한 시프트가 있었는데 균형 잡히고, 제가 나라 살림을 10년 책임지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그런 재정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